네, 코스닥이 3거래일 동안 6%가 급락하더니 오늘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충족스러운 반등은 되지 못하고 있죠. 현재 1% 미만의 반등하고 있고 500포인트를 회복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영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이슈 준단 마련했고요. 하이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기택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닥 3년간 고점 위치 540선 돌파 시도가 10월 초에는 좀 있었는데 계속 부딪힙니다. 시원하고 화끈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코스닥이야 일단 부품 관련 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뭐 자명하게 다 아는 사실이고 개별주들이 좀 많고 시장 주체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아직도 높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확대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실 점이 변동성 확대 요인은 사실 리스크를 크게 가져갔던 그러니까 개인들의 신용 매물 물량이 변동성 확대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눌릴 자리에서 눌렸는데 그게 좀 더 깊숙이 눌렸다라는 게 약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코스피라고 녹록하냐라고 봤을 때 먼저 왜 코스피가 아닌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시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 이슈까지 사실 녹록치 않은 피곤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개별주들의 이슈가 있는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재정 절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일단은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정권 이양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인가 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연초에도 발표했듯이 7.5% 경제 성장 맥부치를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강하게 경기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을 봤을 때 7.6%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4분기에 7.4% 정도만 성장해도 목표치에 달성한다라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스페인과 그리고 그리스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구제금융 신청안이라든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엔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채 매입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인데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이 스페인에서는 지금 현재 구제금융 신청할 의사가 아직 없다라는 막막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지금 기술적 반등 그리고 대형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지만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코스피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가자면은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자막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나 재정에 대해서는 미래를 타진하기가 좀 어려운 보통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냐 예상이 못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른데 예상하기가 어려운 변수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 코스닥은 얘기보다 지금 코스피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료를 또 가져오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코스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코스닥을 논하기 위해서는 코스피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두에 코스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지금 재정 절벽 발생지에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입니다. 아시다시피 GDP 성장률은 계속 추세적으로 하향을 했었습니다만 4분기 때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 전망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 절벽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V자형 반등을 보일 것이다. 내년도 3분기까지 그렇게 보이는 게 시장 예상치였는데 미국 대선의 가장 핵심 이슈인 재정 절벽이 나타날 경우에는 1분기에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요인이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중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7% 지금 누적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정책 드라이브 기대가 사실 크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환율도 녹록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환율 때문에 증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인가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 1,100원대를 하향 이탈할 경우에 외국인들은 빨간색 선인데 매도를 하더라라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100원 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좀 일단은 막혀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또 코스닥 이야기인데요. 오늘 반등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반등은 아니고 오전보다는 조금 그 반등 폭이 줄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단순하시거든요. 내일 더 오르냐? 이 네. 부분인데 뭐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근거를 듣고 싶은 게 사람들이거든요. 내일은 아니더라도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추가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박스권을 설정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500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와줘야 될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이고요. 545선은 역사적인 고점인 구간인데 거기에서는 누구나 다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500선에서 545선까지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뭐 테마주들은 제외하 놓고서라도 시장의 주도를 했던 엔터라든가 게임, 그리고 화장품, 중국 관련주, 그리고 관광, 소비 관련주들을 사실은 추세적인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충격은 있었는데 추세 이탈을 하지 않고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부분인데 엔터 게임주들이 그동안 올라온 이유는 사실 그만큼 성장성을 갖고 2014년 그러니까 내후년도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했을 때 PER 13배에서 12배 정도니까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 하락과 동시에 하락해서 다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애플과 삼성의 싸움 속에서 결국에는 중저가 휴대폰으로 확장되는 시장의 개념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로 나갈 텐데요. 그렇게 규모의 경제로 나갔을 때 애플과 삼성 쪽에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터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윈도우 8 관련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니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정리하자면은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 이 실적이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저평가의 구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것을 이제 반등시키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든지 IT 부품 쪽 네, 역시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추가 반등을 볼 수 있는지 뭐 물론 박스권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주셨는데 박스의 구간과 그다음에 이 박스 내에서 유망한 업종 물론 언급은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전략들과 함께 들어보죠. 일단은 먼저 보실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관광객 급증세입니다. 관광객 급증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드디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400만 명을 추정해서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입니다. 현재 한국산 소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종목들이 몇몇 가지 주가 추려지는데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과 관련돼서 내수주들의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가 일단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내수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진다라는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구간에 두려움에 있는 구간에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더 이상 아웃퍼폼하기 힘든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관광객들 수요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화장품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주 상대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옥석가리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종별로 봐도 이런 쪽 섹터가 사실 상대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그리고 터치스크린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중국 내수 부양책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일단은 4분기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11월장에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은 역시 원화 강세에 초점을 맞추고 내수 소비 업종, 특히 화장품을 또다시 강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터치스크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 주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코스닥 500포인트 회복 가능성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